이준석 대표는 좀 이런 데서는 지금 시점이 그런 시점이 아니지 않냐. 특히 아마 김종인 위원장 이분을 못 모신 데 대한 그런 반발도 있을 거고 자기를 자꾸 패싱하는 데 대한 반발도 있겠지만은요. 그거 제 생각에는 당 대표로서는 이래서 안 된다. 일단 내가 마음에는 아주 불만스럽더라도 일단은 넘기자. 이런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.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현장 이탈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전에 코로나 이야기 좀 해야 되겠네요. 예? 코로나가요. 확진자가 5,000명을 넘었었습니다. 30일 기준으로. 그러니까 5,123명이 확진됐다네요. 하루 확진자로서는 5,000명 선을 이제 넘어선 게 또 처음이죠. 4,000명 선 넘어섰다 할 때부터 딱 일주일 만입니다. 이렇게 확진자 이 증가 속도가 갈수록 빨라집니다. 가팔라진다고 그러죠. 그리고 위중증 환자 이분들이 723명 여기다가 하루에 34명이 사망해가지고 누적 사망자 수가 3,658명. 공포스럽죠. 아주 공포스럽습니다. 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왜 잘 못 막았냐 이런 말할 건 아니에요. 대통령이 무슨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러나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좀 자랑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. K방역 이렇게. 그 이전에 국민들을 코로나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한다. 철통 방어한다. 그런 의지를 좀 갖고 자랑은 좀 하지 마시고 좀 제발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. 특히 이제 뭐냐면 이 오미크론입니까? 변종 바이러스. 아프리카발. 이게 다시 지금 이제 아주 거센 속도로 뭐 유럽 쪽을 그다음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확산돼 가고 있는 추세 모양인데 일본에서도 첫 환자가 났지요. 그런데 이 사람이 나미비아 나미비아에서 출국한 외교관 출신이라는데 이 사람이 인천공항에서 일본 가기 전에 28일에 인천공항에서 1시간 좀 머물렀다는 거예요. 그리고 29일에 일본에 가서 확진이 됐는데 공포스럽죠.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우리나라도. 예?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입국한 2명이 오미크론 환자라는데 이분들이 과연 접촉한 또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뚫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참 걱정스럽습니다. 근데 이걸 좀 어떻게 빨리 좀 극복해야 될 텐데 참 일찍이 인류가 이런 아마 경험하기로는 처음 아닙니까? 우리 모두가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. 마스크 철저히 하고 가능하면 밖에 나가지 말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 만나지 말고 뭐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? 예? 근데 뭐 개인은 그럴 수가 있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분들 참 기가 막힐 일이죠. 예. 근데 어쨌든 뭐 정부의 지혜로운 그런 방역 여기에다 기대를 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준석 당대표가요. 어제 30일 갑자기 제 페이스북에다가 어떻게 썼냐면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써놓고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남겨놓고 현장에서 이탈해버렸어요. 근데 어디 갔냐 이랬더니 오후에 부산에서 나타났답니다. 부산에서. 뭐 김철근 특보하고 또 누구하고 세 사람이 부산에서 이제 목격이 됐는데 거기서 아마 저녁에 정의와 전 국회의장도 만났고 그 이전에는 또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도 만나고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. 근데 또 이제 재밌는 얘기는 그 왜 장제원 의원하고는 아주 이준석 당 대표하고 최근에 김종인 그 갈등 때문에 서로 아주 마찰을 빚고 했는데 갑자기 장제원 당협 사무실이 거기 나타났다는 겁니다. 거기서 뭐 당협에서 저 당무도 물어보고 거기 사람들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이랬다는 거예요.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사람들 다 궁금해하죠. 그래서 이른바 이준석 패싱이라는 그동안 말이 많았거든요. 그 때문에 아주 기분이 언짢아서 그럼 당신들끼리 해봐 난 몰라.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뭐 아직도 본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다만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점에서 상당히 지금
국민의힘 그 선대위 내에서 이 갈등이 예사롭지는 않다 이렇게 느껴지죠. 그런데 갈 길은 지금 구말리인데 첫 걸음부터 이루고 있습니다. 비틀거리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는 기세 좋게 가고 있잖아요. 이재명 후보 아주 재치 있고 기지가 넘치고 이러니까 재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측은 도대체 뭘 하는지 말이죠. 지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답답하다고 그래요. 그리고 이 판에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 할 일이냐. 응?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흔한 말로 삐쳐서 저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사실 한두 번도 아니죠. 보면 옛날에, 아니, 이준석 대표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가 옛날에 보면 1992년에 말이죠. 그때 박태준 옛날 그 포항종합제철 회장이었죠.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김대중 정부 때는 총리도 하고 했는 이분인데, 응? 이분이 그 3당 합당의 그 파트너들이 누굽니까? 김영삼, 박태준은 이제 그때 이제 민정당이고, 그 다음에 김영삼, 김종필 이렇게 3당 합당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나중에 이제 대선 앞두고 서로 출마할 때 그때 갈등이 생겨가지고, 박태준 그때는 이제 민정당 대표였는데 이분이 뭐 광양 제철소 그때 그 준공식 그 핑계로 내려가가 광양에 내려가가지고 안 올라왔어요. 그 다음에 그 전에 이미 탈당하겠다 선언을 했거든요. 그러고 최고위원직 내려놓는다 선언을 하고 내려가 버렸으니까. 그럼 난리가 났죠. 그때만 해도. 왜냐하면 그 3당 합당 중에 한 축이 빠져버린 것 아닙니까? 그래서 김영삼 당시 대표가 광양까지 쫓아 내려갔어요. 내려가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0월 10일 날 광양 단판이라고 했습니다만 결국 거기서도 박태준 회장 노 이래가지고 완전히 결별해버렸죠. 그 이후에 박태준 회장 나중에 김영삼 시대에 많은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일도 있었고 여러분 뭐 기억이 생생한 김무성 그 새누리당 당대표 옥새 들고 나라샤 뭐 이런 유행어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왜냐하면 그때 이항구 공관위원장이 돌아가서 점령군처럼 행세하니까 이 김무성 당대표가 나중에 마지막에 5군데 지구당 참 지역구 공천 그 선 두고 마지막에 아주 붙어가지고 서로 대립을 해가지고 결국은 부산으로 가버렸습니다. 부산으로. 그게 언제입니까? 그게 2021대가 아니라 20대 총선 때죠. 2016년에. 부산에 가가지고 왜 신문에 사진 나왔잖아요. 영도 대교에서 이렇게 바다를 물고 러미 보고 있는 그 사진이 나왔잖아요. 김무성.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왔어요. 와가지고 내가 무슨 뭐 당무 이탈했다 뭐 어쨌든 옥새 들고 날았다. 나 아니다 하고 막 옥새는 여기 내 사무실에 있었고 뭐 이러면서 와가지고 마음대로 못하게 내 자리를 지킨다. 최고위원회라도 시킨다 이래서 왔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때 모습도 생각나지 않습니까? 그런 뭐 대자비 같은 거죠. 예? 정몽준 이분도 전에 노무현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 했는데 막판에 이제 그러니까 선거 바로 전날 1시간 반 남겨두고 그러니까 선거운동 마감 시간 1시간 반 남겨두고 좀 12월 19일 대선 때 12월 18일 밤 11시 10시 반 그때 지지 철회를 선언하고 집에 가버렸어요. 그런데 노무현 당시 후보가 집에까지 앞에까지 찾아가서 서성이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새벽 0시 한 반쯤 가까이 돼가지고까지 있다가 안 되니까 이제 철수했죠. 못 만나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지지 세력들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열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뭐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렇게 또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좀 이런 데서는 지금 시점이 그런 시점이 아니지 않냐. 특히 아마 김종인 이 총괄위원장 이분을 못 모신 데 대한 그런 반발도 있을 거고 자기를 자꾸 패싱하는 데 대한 반발도 있겠지만은요. 그거 제 생각에는 당 대표로서는 이래서 안 된다. 일단 내가 마음에는 아주 불만스럽더라도 일단은 넘기자. 이런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.
흔히 하는 말로 대승적 차원에서 나는 참아준다. 뭐 문고리 3인방인지 뭐 십상시인지 그거 뛰어넘어가겠다. 나는 당대표로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부터 정치 계산하면 안 됩니다. 대선 이후에 당대표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권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당을 점령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의심 생암기라고 그러거든요.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없는 귀신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. 이준석 대표 좀 더 참고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주고 윤석열 후보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. 진지하게 같이 보듬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. 왜 그 뭐 젊은 당 대표라고 하건 뭐 어쩌건 내가 지금 아무리 바쁘건 부산에 한번 가줘도 되죠. 예? 그러면 그게 뭐 윤석열 후보 점수 깎이는 겁니까? 나 깎이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대인이다 이런 그런 평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울러서 잘 수습하는 것이 과연 윤석열 후보는 다르다 이런 리더십을 확인시켜 줄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예.